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문제집 74페이지 41번 문제 보시니까요. 문제집 74페이지 41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다만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 취득이 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 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가정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시면 기출문제를 조금 바꿔놓은 거예요. 기억번에 우리가 이제 그 74페이지 요약집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에 관한 건데 요약집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참조고 참조페이지만 적어놓으세요. 요약집 29에서 30페이지 참조고 그 다음에 29에 30페이지 참조고 41번 문제 그 해설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해설을 먼저 한번 훑어보고 볼까요? 그러면 취득세 그 과세 표준 포함 여부에서 여러분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된 금액은 포함하는데 할인액 자 매매 약정 거래대금이 10억인데 내가 1,000만 원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그래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할인액 1,000만 원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할인된 금액 9억 9천만 원 취득가격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쭉 나와 있는데 그 제가 이제 특별히 그 맨 아래에 있는 거 74페이지 맨 아래요. 이게 작년 시험에 이제 계산 사례 문제로 이따 보겠지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것에서 맨 아래 거를 좀 주의하세요. 할부 또는 연도계획에 따른 연체료, 연체이자 또 공인중개사 지급하는 중개보수요. 취득자가 누군지를 잘 보셔야 돼요. 법인이 취득할 때는 취득가격이 어떻게 한다? 포함. 법은 바른 거니까.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개 XX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주의하고 거기 위에 표에서 이제 포함되는 것들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거 포함되는 거 쭉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41번 문제. 자, 박스 안에 보기 예시 보세요. 기억번. 취득대금을 이 문제가 근데 잠깐만요. 41번 문제 가로 안에 보니까 다만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 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가정하면 그렇습니다.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개인이. 기억번 취득대금을 일시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니은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매입한 국민택 채권을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가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차손은요. 요건 포함합니다. 채권 매각 차손은 포함하는 거 있었는데 여러분들 포함하고 디귿번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담의 연체료 할부자 연체료는 누가 취득해? 개인이. 이런 개 XX 포함하지 않고 니을번 취득대금의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인수액 전세 끼고 집 살 때 채무부담액 요거는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지급한 중개보수는요. 지금 개인이 취득하는 거니까 이런 게 XX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거 그랬는데 니은번하고 리을번만 여러분들 포함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다시 한번 고기를 쭉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요거 문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그 43번 문제를 볼게요. 43번 문제가 작년 기출문제예요. 또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한번 봅니다. 갑은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아래 계약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입니다. 객관적 취득이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국수공판법 객관적 취득일 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할 때 그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그 범위를 묻는 문제예요. 총 매매대금이 5억이에요.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자금 합치니까 5억이 돼요. 그 다음에 갑이 주택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이 간접 비용이 총 매매대금의 당사자 약정에 의한 을의 은행 채무를 갑이 대신 변제한 금액 취득자가 채무부담액 인수하는 채무부담액 채무인수액은 어떻게 한다? 포함해야 하네요.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취득가액 포함하고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택 채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채권 매각 차손은요.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취득가격은 직접 비용 5억에다가 간접 비용 1,000 얼마요? 100만 원. 그러니까 취득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과세 표준은 5억 1,100만 원이요.
이렇게 되는 거 5번 정답이에요. 이게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포함되는 것들 플러스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비슷한 문제가 76번 문제고요. 이런 것들. 77페이지 45번 문제는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의 경우에 그 과세 표준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45번 문제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맨날 예를 들은 거예요. 아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갑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 얼마인가? A법인의 증자전 자산가액 및 발행 현황을 보니까 건물 A에서 4억 원, 차량 1억 원, 토지 5억 원, 현금 2억 원. 자, 주식 발행 현황 기출문제를 조금 바꾸는 건데요. 주식 발행 현황을 보니까 2015년 3월 10일 설립 시 발행 총수가 5만 주고요. 2019년 10월 5일 증자후 발행 총수가 10만 주입니다. 갑의 A법인 주식 취득 현황을 보니까 2015년 3월 10일 설립 시 3만 주 취득했어요. 5만 주에서 3만 주니까 몇 프로 취득한 거예요? 네? 몇 프로예요? 60%잖아요. 5만 주에서 3만 주니까 몇 프로? 60%요. 그 다음에 또 2019년 10월 1일 증자로 4만 주 추가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총 10만 주 중에서 3만 주, 7만 주 합치니까 10월 5일 날은 몇만 줄 사람이 보유하게 된 거예요? 70%요. 그러면 보세요. 설립 시, 법인 설립 시 기출문제를 조금 바꾼 건데 설립 시 60%였다가 그 다음에 몇 프로를 추가 취득했어요? 10%를 추가 취득해서 몇 프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70%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이때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설립 시는 납세무 없어요. 근데 이미 과점주주는 돼 있잖아요. 과점주는 이미 돼 있으니까 몇 프로만? 10%만 과세예요. 10%만. 과점주는 이미 돼 있으니까 10%만. 70%가 아니라 10%만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법인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전부 다 합치면 원래 그런데 현금까지 포함하면 원래 12억 되나요? 네. 근데 취득세상에 되는 물건에 대한 총가액이니까 얼마예요? 10억 원.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 현금 빼고 나머지 토지, 건물, 차량 합치니까 과점주주의 취득 과세 표준은 이 법인 소유의 전체 총자산가액 중에서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 비율을 곱해요. 몇 프로요? 여기 지금 몇 프로 과세예요? 10%만. 10%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1억 원. 그래서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된다? 1억 원. 오늘 배운 게 과점주주 주식취득의 경우에 이 과세 표준에다가 어떤 세율 정하느냐도 배웠어요. 어떤 세율 중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간주취득, 의제취득은 어떤 세율 정한다고 배웠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몇 프로예요 이게? 2% 정해져 있잖아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은. 간주취득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그래서 1억에 2%니까 얼마가 됩니까? 산출세는 얼마?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해서 이런 것까지 알아둡니다.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과세 표준 구하는 거 이미 시험에 나왔었고 제가 지금 좀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율 이때 세율은 어떤 세율 중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2% 그래서 산출세 얼마? 200 이렇게 구한다는 거. 이런 산출세 구하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하여튼 정답은 1번입니다. 됐고요. 여러분 넘어갑니다. 46번 문제 한번 볼게요. 46번 문제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46번 문제 봅니다. 먼저요. 개인이 취득한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한 경우에 각각 신고 유형에 대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은 옳은 거 그랬습니다. 거래 내용이 시가 5억이고 시가총액 4억이고 신고가격이 3억입니다. 신고 유형을 보니까 개인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어떤 걸 과세 표준해야 돼요? 시가총액과 신고가액 중에서 신고가액이 시가총액 미달하니까 뭘 과세 표준해? 개인과 매매는 시가총액으로. 그렇잖아요. 자,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니은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하는 법률에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뭘 과세 표준합니까? 아까 했는데 제가 이때는 신고가액 시가총액 미달하더라도 뭘 과세 표준해?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자, 그래서 적어드렸는데 아까 시간에. 그래서 요 경우는 니은번 유형에서는 뭘 과세 표준해? 3억 원을 과세 표준하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 2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과 매매는 신고가액 시가총액 미달하면 뭘 과세 표준해? 시가총액.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이 있으니까 뭘 과세 표준하고 신고가액 시가총액 미달하더라도 신고가액을 과세 표준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7번 문제 봅니다. 법인이 6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지목 변경을
공사를 함으로써 1억 원이었던 토지 시가 순액이 1억 5천만 원이 되었다. 법인이 부담하는 취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그랬습니다. 단 법인 장부에 지목비는 등비용이 입증된다. 얼마예요?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지목 변경은 원래 증가한 가액인데 이렇게 법인이 지목 변경하고 법인 장부에서 지목 변경 등비용 입증될 때는 뭘 과세 표현한다? 등비용. 지목 변경 등비용 얼마? 6천만 원. 자, 그래서 6천만 원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포인트를. 문제풀이 과정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집 강의는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는 나중에 이제 7월 달에 단원별 단원별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시험 보고 그럴 때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고 지금은 그 동영 모의고사나 전국 모의고사나 단원별 모의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테스트하시고 지금은 그냥 문제집은 강의는 문제를 통해서 이론 배웠던 게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유형을 익히고 핵심 포인트가 어떤 건지 익히고 문제 푸는 스킬을 익히고 이렇게 하면서 저랑 같이 핵심 정리를 또 하고 이렇게 요약 정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지. 핵심을 파악하는 게 포인트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나중에 단원별 모의고사나 전국 모의고사나 또 동영 모의고사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보면서. 아셨죠? 그러니까 뭐 몰랐다고 그래도 뭐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48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무엇이 아닌 자가 건축물 건축하거나 무엇하는 경우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얼마를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될 때는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과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않은 금액 중에서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나 부가세법상의 세금계산서로 입증된 금액 등을 합한 취득가격을 과세표현한다. 무엇이 아닌 자가?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을 말하는 거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뭐해서 대수원에서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얼마? 90을 넘는 가 입증될 때 이런 것들을 합한 걸 과세 표현합니다. 자, 포인트 100분의 90을 100분의 80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49번 문제는 기출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묶어서 한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1번이요. 취득가격이 100만 원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면세점 얼마요?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지. 50만 원 초과했다. 100만 원이면 과세합니다. 2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세를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를 적용하지. 세를 적용 일반식. 높은 세를 적용하지. 낮은 세를 틀렸습니다. 3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현한다. 국수공판법 후 국가로부터 주겠다. 유상취득. 무상인지 유상인지 잘 봐야 돼요. 유상취득이니까 국수공판법 후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격. 연부취득은 뭐? 연부금액을 과세표현한다. 맞잖아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 당황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 맞고 가장 기본적인 거. 4번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생활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 1구 건축물 연면적 60제곱미터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한다. 대도시에서 중과세, 법인 설립 등에 대한 중과세에서 대도시 중과 제업종,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 중과세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종업원의 후생복지란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중과세하지 않고. 5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다.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자 취득가격에 따라 달라지죠.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입니까? 6억 원 이하 몇 프로예요? 1%. 1,000분의 10이어야 되는데 20 틀렸죠? 6억 초과 9억 원 이하가 9억까지가 몇 프로? 2%. 9억 초과면 몇 프로? 3%입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50번 문제도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내용이다.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액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계약일이 2019년 4월 20일, 연부금액이 총 얼마냐면 지금 1,200만 원이네요. 1,200만 원이고 매년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했고요. 계약서상의 연부금액은 200만 원이네요.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은 매년 6월 1일이었고 연부기한은 5년이었습니다. 근데 자금사정으로 2019년 6월 20일에 1회분 연부금액 1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시가 순액 1,000만 원이고요. 취득 시기는 언제로 합니까? 연부 취득은 취득 시기를 언제로 해?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주일이라고 그랬죠? 계약상 아니고. 그러니까 언제예요? 6월 20일이고. 과세표준은 어떤 걸 과세표준이에요? 매회 사실상 지급된 금액이죠. 연부금액이죠. 그러니까 얼마? 100만 원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81페이지 05번 테마 세율입니다. 세율은 무조건 별표 3개죠. 작년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별표 3개 하시고. 자, 봅니다. 우리 취득세 세율은 우리가 외운 걸 써먹어야죠. 요약집 31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취득세 이제 세율에 관한 거. 요약집 31페이지부터 이어지죠. 세율,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요거를 이제 우리가 외운 거를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5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세율 5번 테마 전체 별표 3개고 51번 문제 당연히 중요 표시하고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세율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취득세 다 못하더라도 하는 데까지 좀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많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앞으로 몇 번 남았죠? 특강이 2번이요? 3번 아니고? 2번이에요? 2번 남았나? 그렇구나. 아이고, 이거 난 3번 남은 줄 알았는데. 여유 있게 하려고 그랬다가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네. 자, 그래요? 나 3번인 줄 알았네. 아유, 그래. 그러면은 좀 더 오늘 하여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세율 봅니다, 여러분. 51번 문제 중요 표시하시고.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물건에 따라 차등 비례세 적용된다. 그렇죠? 2번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에 해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를 적용하고. 3번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그 취득할 때 지분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취득할 때 지분이 있고 지분가액에다가 그걸 과세표준에서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4번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오늘 오전에 배웠습니다. 잔머리 굴릴까봐. 자, 주택을 신축 증축한 이후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주택, 부속 토지,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설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4번 틀렸고요. 5번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유상거래로 5원에 취득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세율 1,000분의 10, 1%를 적용한다. 올해부터는 이게 정반대로 2019년 개정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작년까지는 얘네들 주택 유상거래나 취득시 주택에서 제외했는데 이제 오늘 포함했죠? 그러니까 이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니까 5억이니까 몇 프로? 1%. 맞습니다. 그래서 5번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잘 알아두시고 아직 4번, 5번은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52번 문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이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암기 어떻게 해요? 상삼 8에서 농지니까 앞에 게 외워진 거죠. 상삼 2.3 맞고.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외웠어요? 0, 3시계.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 3시계 맞고. 원시 취득 어떻게 외웠습니까? 원 8, 2.8% 맞죠? 가로 안에 공유수면 메리칸 촉으로 인한 농지 취득은 왜 제외한다고 했냐면 공유수면 메리칸 촉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2.8%에서 원시 취득에서 세율을 깎아줘가지고 0.8%가 적용돼요. 그냥 공유수면 메리칸 촉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원 8, 2.8%인데 공유수면 메리칸 촉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지방세 특례지원법상 세율을 깎아줘가지고 몇 프로? 0.8%. 그래서 여기 제외한다고 한 거예요. 하여튼 원시 취득 원팔 2.8%.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외 무상취득. 무상취득이니까 암기 어떻게? 무독립 8, 1호에서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하는 거니까 예외적인 거죠? 무독립 8, 2.8%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 넘어갑니다. 53번 이런 거 다 기출문제고 하여튼 53번은 영삼식이고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54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주택을 신축, 취득가액이 10억입니다.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오른 것은 몇 프로입니까?
주택을 신축했으니까 뭐예요? 원팔, 원팔, 2.8%입니다. 그 다음에 55번 문제도 자 기출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랬습니다. 교환이니까 뭐예요? 유상승계 취득. 교환 60, 20. 농지니까 60. 1% 대 2% 플러스해서 몇 프로예요? 3%. 1,000분의 30. 56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주택을 유상거래로 7억 원에 취득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랬습니다. 법령에서는 비용이사업자 아니고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주겠대요.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몇 프로? 2%. 7억이니까 얼마입니까? 2%에 되죠. 57번 문제 여러분이 또 외운 거, 자, 외워서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외워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59번 문제 보겠습니다. 59번 문제 볼게요. 58번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저 외운 거 써먹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59번 문제 보니까요. 59번 문제 보니까,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주택은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이고 비용의 사업자가 아니다. 신축을 원인으로 주택의 취득. 주택을 신축하면 뭐예요? 원팔, 2.8%고. 상속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암기 어떻게 했어요? 상속이니까 상삼팔, 2.8%.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으니까 매매경환, 공매경매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취득가에 따라 틀려지죠. 몇 프로? 1%. 그 다음에 증여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증여는 암기 어떻게 합니까? 무독립 8, 1호. 비용이 사업자면 무독립 8, 2.8. 비용이 사업자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무독립 8, 1호. 1.5% 대 2% 플러스 몇 프로? 3.5%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어린 시절도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자, 이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상속을 원인으로 1가구 1택 부속도를 취득했다. 어린 시절도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봅니다. 우리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상속을 원인으로 우리가 1가구 1택 부속도를 취득했다 그러면 요거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세율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상삼팔 2.8%잖아요. 여기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빼니까 몇 프로가 적용돼? 실제적으로는 0.8%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등기부등본상 버린 집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에서 여기다 써도 돼요.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돼. 공유물 분할도. 근데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원래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공유물 분할은 0.3시계니까 2.3%입니다. 근데 0.3시계인데 근데 중과기준세율 2%를 빼니까 실질적으로는 몇 프로? 0.3%. 그래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면 0.3시계 2.3%인데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특례세율이 적용돼가지고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이니까 실질적으로 몇 프로? 0.3%가 적용됩니다. 원래 이런 거예요. 예? 요약집 오늘 오전에 보니까 이걸 설명 안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다음 주에 설명해야 되겠네. 요약집 몇 페이지냐면요. 여러분 요약집 31페이지를 보세요. 요약집 31페이지를 보시면 요약집 3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1페이지 비고란을 보니까 요약집 31페이지 비고란을 보니까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에서 비고란 맨 마지막에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가 적용돼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을 적용, 즉 0.3%. 이게 그 얘기예요. 예?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은 0.3씩 2.3%인데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돼서 실질적으로 몇 프로? 0.3%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면 0.3씩 2.3%예요. 예. 자, 이런 얘기 보시고 그 다음에 60번 문제 가겠습니다. 중요하고요. 60번 문제도 중요하고요. 60번 문제 중요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60번 문제도 중요하고 보시니까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과 총임을 분할로 인한 취득의 세율은 동일하다. 상속 나왔으니까 상 3, 8에서 농지니까 상 3하고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 3시기하고 같죠? 2.3% 같습니다. 상삼하고 0.3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2번 승계 취득한 부동산의 공유물인 때는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세율을 정한다. 그랬죠 아까? 3번 개인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표준세율과 상삼하고 합유물 분할해서 취득하는 경우 공유 합유 총물 분할로 인한 취득 0, 3시기하고 표준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 4번 건축물 증축하는 경우로서 증축으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원시축이 아닌데도 원시수로 봐서 표준세율은 뭐요? 2.8% 세율 정한다. 그렇잖아요.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하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축이 아닌데도 원시로 봐서 2.8%. 이거. 5번 건축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와 교환으로 인한 경우 세율은 다르다. 매매 교환은 둘 다 유상승계수니까 U10, 20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61번 문제도 비슷한 거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외운 대로 넘어갑니다. 62번 문제 보겠습니다. 62번 문제는 자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묶어서 종합문제로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보시니까 먼저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 다만 연부를 취득할 때 과세표준은 매매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을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단 신고가액이 시가평보다 크고. 2번 건축, 신축, 재축, 제외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으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원시축이 아닌데도 원시축으로 봐서 세율을 정한다. 그렇죠? 3번 환매 등기를 표하는 부동산은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주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 매수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존세율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형적 취득이죠. 친구들 사이에 돈 빌어온 친구들 왔다 갔다 하고 갔다 오고 형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개인간에. 어떤 세율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존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등기비용만 받는 거죠. 그래서 합한 세율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일건의 토지 취득으로 봐 면세점 적용한다. 이렇게 이런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맨날 50만 원씩만 계속 취득한 거로 계약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이걸 악용해가지고 면세점. 그래서 자 토지건축물 취득과 1년 내 인접한 토지건축물 취득하면 그걸 전체를 하나의 취득으로 모아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5번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다? 50% 범위 내에서요. 자 64번 문제 보겠습니다. 특례세율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 중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게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가져간다.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고. 1. 지역번 합유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단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것 제외하고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자기 거 자기가 날아가진 거니까 형적 취득이죠. 근데 등기는 공짜로 해줘야 안 하죠? 안 해줘. 그러니까 어떤 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요. 니은번 임시흥행장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요.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 과세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자, 디귿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간주취득 나왔다 어떤 세율 중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1번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야진가,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야진가, 건축물 개수로 가야진가, 이런 간주취득, 의지취득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자, 그러니까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니은, 디귿, 리을번이죠, 여러분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65번 문제,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5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고라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단 취득물건은 부동산, 주택 외 부동산이고 취득세 중과세가 아니면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기억번 환매 등기를 표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자 취득 갔다 오고 왔다 가고 형적 취득 어떤 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입니다. 니은번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 중과 기준세율이죠. 이거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만.
디귿번 민법정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은 내 거 내가 찾아왔죠? 형적 취득. 등기는 남편의 내면으로 공짜로 안 해주죠? 어떤 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 네 1번 등기분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자기 거 자기가 나가졌다. 공유물 합의물 분할로 인한 취득 어떤 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억, 디귿, 리을번이 표준세율,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 중과균세율 적용되는 특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죠. 제가 만약에 이게 뭐 정규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강의를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요약집으로 한번 쫙 훑어보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할 건데 우리가 오전에 바로 지금 한 거 이렇게 강의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를 문제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66, 67 이런 것들 다 여러분이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68번 다 여러분이 풀어보면서 연습합니다. 68번만 잠깐 한번 볼게요. 68번만. 68번을 보니까 다음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 중 적용되는 세율이 가장 낮은 거. 이러면 보세요. 1번 환매 등기를 표현한 매매로서 환매기간내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 매수의 취득 있잖아요. 이거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이잖아요. 자, 매매니까 표준세율이 4%고 거기서 중과균세 2%를 빼니까 몇 프로를 적용해? 2% 적용합니다. 이거. 거기 해설 나왔다. 상속으로 1가구 1택이 부속 투입한 것은 역시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이니까 상속으로 주택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 2.8 여기서 중과균세 2%를 빼니까 자, 실질적으로 몇 프로? 0.8%. 실질적으로. 몇 프로세율 적용되냐 그러니까. 레저 시설을 취득했다. 골프 연장 나왔다. 레저 시설. 레저 시설 나왔다. 골프 연장 나왔다. 이런 시설을 취득하면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몇 프로입니까? 2%. 그 다음에 4번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다. 자,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입니다. 어린 실업도 우리 논밭, 직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예요. 그러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상삼 2.3%. 여기서 중과균세 2% 빼니까 얼마? 0.3%가 적용됩니다. 0.3%. 자, 이 얘기고요. 제일 낮네 이게? 딱 보면 0.3%가 제일 낮아요. 0.3 이게. 상삼할 때 그 0.3%, 2.3%에서 2% 빼 0.3%가 제일 낮아요. 5번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 이전할 때 이 수익자의 취득은 일반 유상취득세를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4% 적용하는 건데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해설도 거기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일반 유상취득세를 적용해요. 수익자 취득은 과세하는데. 그래서 제일 몇 프로 세율이 표준세율이 아니라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했을 때는 이 특례세를 적용했을 때 제일 낮은 것은 뭐냐면 공유물 합의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0.3%하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0.3% 있죠.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 뺀 0.4% 이게 제일 낮아요. 0.3%가 제일 낮은 거. 제일 높은 것은 취득세에서는 사실상 중과세 대상을 빼놓고는 제일 높은 건 표준세율 중에서 제일 높은 건 U10, 20. 매매로 인한 상가, 토지 같은 취득하는 4%가 최고 높고 그 다음에 표준세율 중에서 무동입 8.15, 증여로 인한 취득 3.5%가 그 다음으로 높고요. 제일 낮은 것은 2.3%인데 0.3, 상삼 이게 제일 낮은데 특례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했을 때 특례세를 적용했을 때도 제일 낮은 게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하고 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 0.3%가 적용되는 세율 중에서도 제일 낮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표준세율 중에서도 0.3, 상삼이 제일 낮고 2.3%가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했을 때 특례세율 중에서도 이 경우가 제일 낮아요. 0.3%가.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알고 하시면 높은 거, 제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 고를 때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7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0번 문제. 69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여러분이 꼭 풀어보시고 69번 문제, 70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취득 물건의 가액을
표준세율을 적용하며 그 표준세율은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조례로 가감정할 수 있고 2번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을 위해 부동산 취득할 때는 표준세율의 3배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두 배를 뭐요? 뺀 세율을 적용하지. 근데 여기서는 그냥 표준세율이 몇 배요? 3배라니까 틀렸잖아요. 표준세율이 3배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입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 틀렸어요, 여러분들? 3번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때 원칙적으로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이 몇 배요? 4배 합한 세율. 4번 과밀옥적 내에서 공장의 신설 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 물건에 대해서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과밀옥적 내 중과세 맞잖아요. 과밀옥적 내 공장 신증설 나왔다 사업용 과세 물건에는 표준세율과 중과세 2배 합한 세율이고 5번은 뭐 반복되고요. 71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72번 문제는 별장에 대한 건데요. 별장에 대한 건데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별장이요. 소유자가 꼭 직접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소유자 이외자가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인한테 중과세 한다는 거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73번 문제도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임택의 요건인데 출제 가능성이 낮아요. 참고적으로 봅니다. 1호방, 축축방, 진짜 깡촌, 건물에게 6,500 이내 그런 건데 여러분이 보시고요. 74번 문제도 모의고사 같은 거 나오기 때문에 고급택 요건 제가 정답 지문만 한번 살짝 보려고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시간이 또 좀 그렇네요. 그래서 그래서 74번 문제 아이고 오늘 뭐 문제가 뭐 다음에 뭐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원래는 3번 남은 줄 알고 3번에 의해서 딱 문제를 풀었는데 3번 남은 줄 알았어. 3번 앞으로.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2번이었구나. 앞으로 한 번 더 연장해서라도 하여튼 뭐 일단 안 되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 너무 또 급하게 막 또 다 넘어갈 수는 없고 74번 문제 어떤 건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마칠게요 오늘. 다음은 취득세 과세상 중에서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중과 대상인 고급택의 요건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랬는데요. 이건 바로 2번을 좀 볼게요. 일부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적재적 200km 이하 소형은 제외하고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속들의 경우 되어 있는데 자 아까 제가 요약집 강의할 때 그랬어요. 사치성 재산에서요. 엘리베이터는 단독주택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설치만 돼 있으면 안 되고 얘는 주택의 취득상 시가총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해야 돼요. 엘리베이터만 설치되어 있다고 고급택이라고 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이 저기 시골에 요양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 짓고 그랬는데 땅 사고 집 졌는데 집값 땅값 얼마 안 돼. 근데 엘리베이터만 설치되어 있다고 고급택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의 취득상 시가총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한다고 그랬습니다. 요약집 34페이지 참조예요. 요약집 34페이지 참조고 참조표만 적어놓고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수영장은 단독주택인데 설치되어 있으면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은 면적이나 가액 기준 상관없이 따져볼 필요도 없잖아요.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그 다음에 67제곱미터 이상의 20평 이상의 수영장이 있어. 그럼 무조건 고급택이죠? 면적 가액 관계없이. 근데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 취득상 시가표준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거. 요약집 34페이지에 주의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참조 페이지만 적어놓고. 그래서 74번은 2번이 틀린 거예요. 2번이.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만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틀려요. 고급택이 되려면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얼마? 6억 초과해야 한다. 93페이지 해설에 여러분들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저 75번 문제부터 제가 다음에 또 풀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자, 그럼 잠시 저 다음 주에 이어서 잠시면 안 되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시식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